안녕하십니까. 선순환 기업가 정신에서 강의할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원 박유성 교수입니다. 본 강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12차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차수는 강의는 2차시로 선순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선순환 기업가 정신에서는 경영 파라다임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혁신, 선순환 기업가 정신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파라다임의 변화는 기업의 환경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전통적 경영에서 환경 경영으로 나아가 지속 가능 경영으로의 변화는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가치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된 흐름을 반영합니다. 첫 번째, 전통적 경영입니다. 전통적 경영은 주로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접근법에서는 기업의 성공이 매출과 이익의 극대화로 측정되며 경영 활동은 주로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시장 점유율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주 이익을 최우선을 하는 전통적 경영에서는 주로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환경이나 사회적 요소는 부차적인 문제라 다뤄졌습니다. 기업의 경영 전략은 종종 단기적인 성과, 즉 분기별 실적이나 연간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환경적 또는 사회적 인양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 경영입니다. 환경 경영은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보호를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 접근법입니다. 이는 20세기 후반에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필수적인 책임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환경 경영의 핵심은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와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며 이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환경 경영에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폐기물의 최소화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전략, 재활용, 오염 방지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친환경 기업은 소비자 요구와 규제의 증가에 대응하여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환경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 경영입니다. 지속 가능 경영은 환경 경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영 접근법입니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당장의 이익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지속 가능 경영 핵심은 사람, 지구, 이윤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직원,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복지와 환경보호에 기여해야 합니다. 지속가능 경영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함께 추구합니다. 이는 기업이 미래 세대에 걸쳐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바탕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업이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전통적 경영은 주로 단기적 이익을 추구했다면 환경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환경 보호를 강조했고 지속 가능 경영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경영 전략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개념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칼레츠키는 자본주의가 경제적 위기와 변화를 겪을 때마다 그에 적응하고 발전해 왔으며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자본주의 네 번째 단계가 접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자본주의 4단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1.0은 고전적 자본주의로 이 시기에는 자유방임주의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시장의 자율성과 자유를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었고 경제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때의 경제 위기는 순수한 시장 경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자본주의 2.0은 케인즈적 자본주의입니다. 대공황 이후 존 메이너스 케인즈의 이론에 기반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고 조정하는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조절하고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주의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자본주의 3.0은 신자유적인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프리드먼과 하이에크 등의 이론에 기반한 신자유주의가 대두되면서 시장의 자율성과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정책이 다시 부상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민영화, 규제 완화, 정부의 역할 축소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위기는 시장의 자율성만으로는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주의 4.0 혼합형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츠키는 자본주의 4.0을 정부와 시장의 균형적인 개입이 중요한 새로운 자본주의 단계로 정의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순수한 시장 자율성이나 전적인 정부 개입이 아닌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고정된 이념에 매달리지 않고 상황에 맞게 시장과 정부 역할을 조정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이 중요해졌습니다. 혁신을 장려하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강화가 중요합니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칼츠키 자본주의 4.0은 자본주의가 유연하고 적응력이 있는 체제임을 강조합니다. 경제 위기나 변화를 겪을 때마다 자본주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며 이는 단순히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요구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본주의 4.0 이 과정의 최신 단계로 정부와 시장의 균형 있는 역할이 중요시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과거의 성장률에 기반한 성장은 아래와 같이 리니어하게 서서히 증가하지만 현재 성장률에 기반한 변화의 속도를 보면 엑스포넨셜 그로스, 즉 지수적으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의 변화는 과거에는 100년의 변화가 이제는 10년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각각 분리되어 발전해온 과학기술, 경제사회, 인문 등이 초융합하여 발전하는 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빠르게 변화하는 혼돈의 시대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미래의 예측을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차수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기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런 가치 창출, 기회 추구, 이윤 추구, 창조 도전, 이연 감수, 자원 재조합 이런 걸 언급했지만 여기서 다룰 선순환 기업가 정신에서는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키워드들이 지속 가능하게 하고 분배와 성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잡계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순환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생산은 혁신의 기술에 비례해서 성장을 갑니다. 이런 건 이제 성장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갈 수 있고, 이러한 성장은 성장만 한다면 이러한 혁신을 이룬 사람들만 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양극화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요와 분배의 면을 보면 복지에 비례합니다. 즉 분배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혁신에 의해서 성장이 보다도 분배를 강조하다 보면 혁신하는 사람들도 자기한테 많이 오기보다는 혁신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분배가 동등하게 가든가 많이 감으로 해서 혁신을 통한 성장을 안 하려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그거는 저성장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성장을 강조할 때는 양극화로 갈 수 있고 분배만을 강조할 때는 저성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혁신에 의한 성장을 통한 양극화도 막고 지나친 분배주의에 따른 저성장을 말 수 있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이란 주변과 선순환되어야 하며 가치 창출 후 일부를 분배받는 것이며 지속 가능한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가치 창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가치 창출은 분배에서 연동해서 이 분배가 다시 가치 창출을 이루어내고 또 분배를 이루어내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치의 선순환입니다. 기업과 국가와 직원의 공통 목표는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은 매입액과 매출액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이러한 이익은 다시 직원들의 급여와 사회의 공헌 이익으로 세금이나 사회의 공헌으로 분배되고 이러한 분배된 것들은 다시 기업에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익 창출은 다시 기업과 국가와 직원의 부가가치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 게임의 승자입니다. 반복되는 게임의 전략은 처음에는 상대에 무조건 협력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상대 이전 전략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에서 보다시피 A는 협조했지만 첫 번째는, 두 번째에서는 상대편이 배신했기 때문에 계속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도 배신을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둘 다 배신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표에서 보다시피 상대 협조하게 된다면, 즉
A가 협조를 하고 이번 두 번째에 B가 협조를 했다면 협조를 하기 때문에 계속 협조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기심의 승화로 서로 상생하고 지속 가능성을 이루는 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손은 고대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가리킵니다. 이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 전체가 조화를 이루며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의 선의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심적인 생각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장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지속되려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반복적인 게임에서 보았듯이 배반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회성 게임이 아니라 반복되는 게임에서도 승자가 될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장기적인 관점이 이익 극대화하는 상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차시에서 재정의학 기업가 정신은 선순환 기업가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업 활동은 가치 창출과 분배 활동을 하는 것이고 기업가 정신은 가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 창출과 분배의 모델로 이루어지고 사내 기업가는 사내 가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며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는 기업가 정신이 선순환 기업가 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